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상표 3월 기초 G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성규 변리사라고 하고요.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이제 57기로 합격해가지고 변리사 실무한 지도 4년째고 강의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서 특허 업무도 하고 있고 상표랑 저작권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뭐 상표 저작권 뭐 기업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뭐 심판이랑 소송도 한 적 있고요. 제 학원 프로필 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특허법원 심취소 가서 뭐 이긴 적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뭐 특허청에서 상표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 크게 뭐 한 게 있었어요. 거기서도 제가 실무로 투입돼가지고 강의도 한 적 있었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강의도 좀 한 지 됐고 상표 실무도 좀 하고 있다 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제 소개 뭐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거는 뭐 그 수업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 자료 일단 잘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드린 게 강의 노트 있고요. 그리고 강의 노트에 활용할 판례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기초라고 해서 답안 작성 설명해 드릴 거 요거 하나 드렸고, 그리고 개정법 자료 2개 드렸고, 그죠? 1장짜리 하나, 2장짜리 하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개정법 자료 2개 드렸고, 최신 판례 4개 드렸습니다. 한번 잘 갖고 계신지 확인해 주세요. 강의 노트 하나, 판례 자료 하나, 답안 작성 하나, 개정법 2개, 판례 4개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잘 받았는지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챙겨가 주세요. 네, 그래서 기초 GS 들어오셔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답안지를 쓰실 거거든요. 근데 요 GS 수업을 한 달 동안 알차게 보내야 되니까 요 G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평일날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에 강의 공부를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와서 답안지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에는 어떤 공부를 하시냐면은 답안 작성을 위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답안 작성을 위한 공부. 요게 이제 평일날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답안 작성을 위한 공부가 뭐냐라고 하시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답안 작성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법 조문이랑 판례거든요. 그리고 조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 공부하실 때도 많이 보셨겠고 뭐 판례도 사실 많이 보셨을 텐데 요 판례를 적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막 암기하시느라 시험 직전까지 좀 고생을 하실 텐데, 요 판례랑 조문을 각각 보실 때 답안 작성을 위한 공부라면은 이제 뭐냐면은 요걸 암기하면서 요 조문, 요 판례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 것인지, 어떤 사실관계와 관련된 조문이랑 판례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해하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요게 어느 상황에 쓰이는지, 요걸 이제 수험계에서는 보통 주소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본 판례가 사실관계가 어땠는지, 어느 상황에 적용되는지,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생각하고 예상해보면서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목차를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목차집만 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 GS 수업에 들어오시면은 수업에서는 이제 답안 작성을 직접 하실 거예요. 답안 작성을 하실 건데 이거를 답안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게 문제를 읽고 쟁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쟁점을 찾으면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답안 작성을 쭉 하시거든요. 이게 쟁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쟁점을 잘 찾으려면은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시면은 한 5월, 6월 정도 되시면은 공부가 좀 되셔가지고 뭐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뭐 표장 생긴 것만 보더라도, 사실관계만 쭉 보더라도 아, 이거 자생추 판례다, 아, 이거 뭐 리바이네스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당연하게 술술 적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잘 읽고 그 판례, 그 쟁점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됐는지, 사실관계가 어땠는지 잘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GS 수업 오셔가지고 답안지 16쪽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요게 먼저 되셔야 돼요. 쟁점 먼저 찾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답안 작성을 하실 때는 제가 공부할 때 어느 상황에 쓰는지
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저는 이제 그림 맞추기 한다 그러거든요. 그림 맞추기,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 하는 건데, 요 어느 상황이라는 게 쟁점별로 이렇게 조각이 하나씩 나눠집니다. 뭐 상표의 유사 판단이라든지, 뭐 불사용 취소 심판의 상표의 동일성이라든지, 그거를 상황을 하나하나 잘게 다 쪼개가지고 퍼즐을 한 조각씩 준비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읽으신 다음에 요 쟁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안 작성, 그림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답안 작성입니다. 실제로 여기가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은 그냥 뭐,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실 텐데,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잘 하시고, 요것도 잘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잘 읽고, 그래서 요게 준비가 안 되면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기출문제에 갑자기 뜬금없는 사실관계를 변형해서 딱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공부해둔 사실관계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쟁점이 뭔지 찾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의 흐름을 문제를 잘 읽고, 이게 왜 쟁점이 됐는지, 왜 이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지, 왜 이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잘 이해하고 답안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실제로 뭐 GS 들어가시면은 남들은 16쪽 2장씩 쓰는데 나는 뭐 8쪽밖에 못 적었다 해가지고 약간 힘드시면서 요거에 치우치시게 되는데, 사실 요게 더 중요합니다. 쟁점을 안 놓치게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판례 원문 그대로 못 적어도 쟁점을 안 놓치는 게 사실 배점 받는 데 더 중요해요. 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반지 그 GS 수업 활용하는 법은 평일날은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어느 상황에 적용되는지 그 사실관계를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와서는 문제를 잘 읽어서 이 판례 요부 관찰을 왜 적어야 되는지, 상표 동일성 판단을 왜 적어야 되는지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대단한 내용 한 게 아니라서요. 네. 그래서 우리 2차 시험은 그림 맞추기 한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거든요. 실제로 그 합격자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민소법, 특히 민소법이 그런데요. 민소법 뭐 중요 쟁점 200개 정도 외워가지고 그림 맞추기 하면은 뭐 60점 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표 특허도 다 똑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바로 뭐 자료 제가 드린 거 먼저 말씀드리는데, 요거 먼저 보실게요. 답안 작성 기초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는 이제 답안 분량 분배를, 배점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 분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 가볍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총 점수가 100점이고, 보통 한 장에 16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점 분량 어떻게 하냐면은 10점에 1.6쪽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10점에 1.6쪽이니까 100점에 16쪽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문제가 30점, 20점, 30점, 20점 해서 총 100점짜리 문제 크게 4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4.8쪽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5쪽 정도 적습니다. 요거는 보통 3쪽 정도 적습니다. 3.2쪽이니까. 뭐 답안 작성하는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반쪽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적어주시고 시간은 36분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24분. 요걸 항상 생각하면서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뭐 문제가 8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거 1.5쪽 내외로 적어주면 되겠구나. 분량 분배를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몇 줄 썼는지 그렇게 분배하실 필요는 없고